그러면 신뢰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관계가 더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최초의 출발점 선상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럼 뭔가 하겠다고 초발심이 나왔을 때 그 마음을 릴레이처럼 자꾸만 이어서 더 성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무엇이 그러면 신뢰를 이어서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공자는 이런 신뢰가 사람의 관계를 이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유를 들 때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즐겨드는 비유가 수레를 듭니다. 자왈 인이무신 부지기가야. 사람이 사람으로서 신뢰가 없다면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알 수가 없다. 대거무예 소거무월 기하이 행지제. 예와 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와 말이 이어져야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말과 수레를 이어주려고 그러면 가로막대기가 예고요. 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 목 중심으로 이렇게 굽어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수레 따로, 말 따로 있으면 말 위에 사람이 타서 가자 그래도 수레는 따라오지 않는 거죠. 또 사람이 수레에 타고서 앞에 말하고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자 그래도 수레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수레가 나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말이 예와 월을 통해서 수레와 결합되어져 있으면 말에 타거나 수레에 타면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공자는 수레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공동 보조를 맞춰서 목표로 함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수레와 같은 신뢰, 결국 수레가 말과 수레가 이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신뢰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뢰가 없으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과 이 공자 성덕도의 탈간참인이라는, 즉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되면 자기 집이 없지 않습니까? 공자가 투자를 잘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집을 사두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가면 여간집, 숙소를 정해서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관사 주인의 초상에 말을 부의하다라는 건데 다음 장면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로문진이라는 성적도 중의 내용인데요. 자로가 나루를 묻다인데 이 수레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소와 수레가 예와 월에 의해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채찍질을 하거나 말에 배를 차게 되면 말이 앞으로 나아가면 수레가 한꺼번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즉 이 수레가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자기가 묵었던 숙소에 주인이 초상을 당하니까 그냥 가지 못하고 말을 부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자가용처럼 자기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자산이잖아요. 그걸 떼넣을 정도로 여간 숙소에 대해서 부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준 것은 물건입니다만, 말입니다만 그 말과 함께 숙소 주인에게 뭐가 다가간 것이죠? 신이 함께 따라간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이 단순히 말만 간 것이 아니라 여간 주인에게 신뢰와 함께 공자의 마음이 실려서 여간 주인에게 가는 것이죠. 그럼 그 두 사람은 헤쳐질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신뢰의 끈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뢰라는 걸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사람 사이가 이어지고 공동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씩 쌓아갈 수가 있을까요? 공자의 경우에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그 가치를 설명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문행 묻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언충신 행독경 수만맥지방 행의 언불충신 행불독경 수주리 행호제. 덕형, 형실 또는 본받을만 행동거지에 대해서 묻자
공자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이 충실하고 신뢰가 있고 하는 행동이 독실하면서 존경스러우면 조심스러우면 그와 같이 하는 충실한 말, 독경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만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자가 살았던 당시는 오늘날 중국은 이제 한족이 93%가 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한족만이 아니라 공자 때는 한족은 없었죠. 그죠? 주족이 있은 거죠. 주나라니까요. 이제 주족과 다른 종족이 혼거하거나 잡거하는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만맥지방에 간다는 건 뭔 뜻이냐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같은 종족, 인종이 아니라 이민족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충신한 말, 독경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를 가더라도 진심이 전해질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합니다. 하는 말이 충신하지 않으면, 하는 행동이 독경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는 작은 마을에 있어서도 뭔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충신, 독경이라고 하는 게 다음에도 지금 한 행동이 되풀이해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계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아무리 써두고 아무리 굵은 글씨로 사인을 하고 아무리 진한 펜으로 쓰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자는 충신과 독경의 언행이 중국만이 아니라 또는 자기가 사는 나라만이 아니라 자기가 늘 상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를 얻는 방법의 가장 출발선상에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매를 체포해서 처형해야 되겠다고 말하자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1,000원을 훔치는 사람은 훔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라는 거예요. 신뢰는 공정한 서로 공통의 규범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위에서 출발하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상대와 관계하는 사람과 신뢰가 쌓여서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쌓이기도 하고 있던 것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공자가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쌓이는 길을 찾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군자 의이 위질 예이 행제 손이 출지 신이 성지 군자제.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의, 옳음, 정의,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있어 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입니다. 베이스에 깐다는 뜻입니다. 저게 달라져 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어렵죠. 의가 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가 상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정의에 대한 관념이 적어도 서로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예로서 자기의 행동을 실행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써 자기의 행동 거지를 해 나가면서 덧붙여서 마지막에 신뢰로 두 사람 사이에 이어져오는 관계를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라는 제자가 군자 신 이후 록이면 미신적 이위 럭이야 신 이후 간 미신적 이후 방기야.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신뢰가 쌓인 이후에 자기가 관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역을 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뢰가 아직 충분하게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일을 시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의무로서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미워해. 나를 해치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는 신뢰가 쌓인 이후에 간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간은한다 라고 말하고 요즘 같으면 충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충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당사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제3자가 생각해서 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충고 자체도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도 이미 그걸 생각했어 라고 충고를 하는 친구에게 차갑게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뢰가 쌓인 이후에야 충고라든지 간언을 해야지, 아직 신뢰가 충분하게 쌓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충고를 하게 되거나 간언을 하게 되면 나를 비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허점을 잡아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신뢰가 쌓이면 내가 잘 되라고 하나 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줘서 나이가 참 고맙구나. 아니면 저 충고를, 간언을 듣지 못했다면 나에게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뢰를 얻는 방법의 가장 출발선상에는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가 상하지 않는 것. 의의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달라져 버리면 사람이 같은 지점에 서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의의는 기준이고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그 자체가 실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는 사람이 나서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실행하려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먼저 예로서 하고 겸손으로서 하고 신뢰로서 완성시킬 때 의의가 사람 사이에 실천되고 적용되는 의로운 관계, 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걸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은 신뢰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공자 성적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설명할 것도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기회를 잡지 못해서 망명 시절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떠나기 전에 대사구, 오늘날 같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공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듣고 나면 충격적일지 모르는데 일주일 만에 소정묘라고 하는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공자 성독주 중에 주소정묘라고 그러는데 이 고사 또는 이 사건은 약간 그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척도 있고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는 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정묘를 죽였다라고 하는 고사가 이야기가 논어에도 없고 맹자도 없고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국어라든지 자전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최초로는 순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저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맹자라든지 일찍된 책에서부터 나왔을 텐데 왜 그때는 안 나오고 한참 뒤에서 나왔을까? 그럼 결국은 공자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공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척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또는 순자에 있기 때문에 순자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말에 있어서 근거라든지 합리적인 주장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순자가 그러면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은 없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지어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아니다. 100%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순자가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믿을만하다.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사에서 보면 이 그림의 오른쪽 장면에서 보면 소정묘가 잡혀와서 무릎 걸음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근엄하게 공자가 대사구로서 아마 신문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소정묘를 주사라는 사형하는 처형하는 장면만 아니라 다른 그림이 함께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상단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뭐가 등장하나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옆에 하얀 양이 있고 그죠? 네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뭔가 흥정을 하거나 가격 흥정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울을 닫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 어둡지가 않습니다.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 네 분이 마주보거나 뒤돌아서거나 하면서 네 분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 세 가지 그림은 사파는 소정민을 죽인 고사하고 자체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배치하면서 소정묘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저기 있는 말과 양에 있는 그림은 왜 등장했냐 그러면 당시 노나라 사람들이 양을 팔라고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면 값이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오늘날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양에게 물을 먹여요. 그래서 저울에 달면 몸무게가 무게수가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값이 많이 나가겠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을 팔고 흥정을 할 때 속여서 원래의 말 가격보다 더 많이 받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래에 있는 그림은 노나라 당시의 부인이 부정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한 그런 고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는 노나라 당시에 있었는데 이 성적도에 나오는 장면들은 그것이 해결된 상태. 즉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공자가 사구가 되니까 공자가 원칙을 세워서 의를 세워서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속이지를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가지고 흥정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흥정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속이지 않았으니까 만족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격이 형성됐다는 거고 말도 그렇고 양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한 장 속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간을 분할해서 4개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말에 있는 장면의 선을 따라가 보면 그림의 상단 주변으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양 보면 색깔이 약간 다른 부분이 하나의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공간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있는 부분도 저기 있는 남성의 두 부분하고 격리되고 중앙에 또 접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가지 그림 속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드디어 이제 조금씩 비밀의 열쇠가 풀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일단 소정묘를 죽인 것이 사실이라고 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